안녕하세요. 이수재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2학기 과정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이제 기말고사 어떤 문제들 좀 위주로 출제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주차 7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분석 방법론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정의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과학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좀 정의가 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조금의 차이들 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피 DM이라는 것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크리스피 DM이라는 거 살펴봤었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무, 이제 데이터 분석 실무 하실 때 뭐 기억하셔서 도움이 되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취업을 하시거나 또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안서나 또 이제 보고서 쓰실 때는 이런 방법론 틀에 맞춰서 쓰시면은 정리가 잘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이해,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6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그 크리스피엠의 단계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통계 분석 방법론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무엇이고 추론 통계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분산 이런 거고요. 추론 통계학은 쉽게 설명드리면 설문조사 할 때 가설을 세우고 이 누가 지지도가 높은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유의미성을 분석을 할 때 추론 통계학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방법론은 이제 EDA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데이터로 탐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기술 통계학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 통계학은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의 불확실에 대한 추론을 다루는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자료만 봐서 이 자료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론 통계학에서 이제 그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부분들 요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건 기술 통계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활용해서 뭐를 한다? 중심화 경향을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추론 통계학의 특징들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의 특성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량 자료와 범주형 자료로 나뉘는데 이산형 자료, 연속형 자료, 이분형 자료, 다분형 자료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의 요약을 통해서 명목적도, 서열적도, 구간적도, 비율적도 나누는데 요 세 가지 있죠. 수의 순서 유무, 수 사이의 거리 개념, 수의 의미 있는 원점 유무에 따라서 자료가 요약이 될 수 있다. 자료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얘들 명목 족도에는 뭐가 있고 서열 족도에는 뭐가 있고 구간 족도와 비율 족도에는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요 개념을 이으셔야 돼요. 수의 순서 유무, 그리고 수 사이의 거리 개념 유무, 수의 의미 있는 원점 유무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각화 부분 봤었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이제 시각화 이렇게 항상 효시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화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언어로서 이제 R, 타이디버스, 리드 R 뭐 이렇게 문법들 봤었죠. 디플라이 R, 스트링 R, ggplot2 뭐 이러한 함수들 가지고 한다. 판다스, 파이썬에서는 판다스, 매트플라, 립, 시본 이런 것들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언어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R하고 파이썬. 그래서 R의 패키지는 무엇이고 파이썬의 패키지는 무엇인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의 문법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패키지가 왜 사용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트폴라립은 왜 언제 사용하죠? 네, 시각화 때 사용하고요. 판다스는 네, EDA나 뭐 여기도 간단한 시각화는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ggplot2는 이제 시각화 R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R에서 다음에 R 패키지가 아닌 것은, 또는 파이썬 패키지가 맞는 것은, 이 패키지의 용도는 뭐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패키지의 용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주차 8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통 데이터 분석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 데이터 캐글에서 가져와서 교통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캐글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가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저희가 실습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코드가 목적이 무엇인지, 코드를 이것은 어떠한 용도로 왜 활용을 했는지, 이 패키지의 활용은 왜 됐는지, 이 패키지의 의미, 이 패키지는 왜 사용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는 왜 쓰는지, 그러면은 뭐 날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판다스의 문법들 한번 살펴보고, 이 페이지를 살펴본다기보다는 저희가 실습한 R과 파이썬의 그런 코드들을 보시고 그 코드들을 읽으실 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함수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필터라고 넣으면 필터 함수는 왜 활용이 되는지, R에서의 필터 함수는 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기초 통계력을 파악하기 위한 패키지는 R과 파이썬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측지 확인하는 함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각화 마찬가지고요. ggplot 다음에 나오는 함수는 geom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geom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geom바를 사용해야 되는지, geom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스케러 플롯을 그리는데 geom 히스토그램이 맞는지, geom 스케러가 맞는지,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실습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은 그 여기 나와 있지만, 강의 자료 보면 나와 있지만, GitHub 들어가셔서 이 곳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한 실습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실습 코드들 보시면 7강에 R 실습 코드 보시면 패키지 설치하기, 행 기술 정렬, R바인드는 무엇인지, 또는 처리 속도 비교하는 방법들, 뭐 시각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왜 이 실행이 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8강에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했으니까 이 코드는 왜 사용이 됐는지, 이 코드에서 경로 지정 방법은 정확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쉐입을 실행을 하면 이걸 실행하면 어떤 값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꼭 요 그 함수들 코드를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주차 한번 살펴볼게요. 10주차부터는 약간의 이제 머신러닝 이론들도 좀 나오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의사결정 나무, 분류, 성능 평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여기부터는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특징들, 그래서 이 특징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선형 회계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입력 변수 1단위 증가할 때 출력 변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선형 회계 모델이라고 한다면, 로지스틱 회계 모델은 입력 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로그 오즈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로그 오즈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그 오즈비는 오즈비라는 것이 있고, 오즈비의 로그 값을 취한 것인데, 오즈비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비율이다. 그래서 이 오즈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어떠한 스포츠 경기에서 월드컵, 예를 들면 우승국, 대한민국의 우승 확률은, 그래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은 도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우리나라가 우승을 못할 확률, 우승을 못할 확률은 좀 더 높게 보겠죠. 100이라고 한다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10이면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 브라질이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우승을 할 확률을 70이라고 한다면 우승하지 않을 확률, 우승할 확률을 70이라고 한다면 우승하지 않을 확률 10 그러면 7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짓 변환은 왜 하는지, 그래서 0과 1로 이렇게 출력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로짓 변환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수식을 이해하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만, 로지스틱 함수에서 과정만, 왜 로지스틱 함수가 적용이 되는지, 선형 회귀 모델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즈비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오즈비를 다음에 로짓 변환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지스틱 함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함수의 종류는 이항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례들은 뭐 스팸 메일 분류, 뭐 제품 분량 분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디시전 트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예측나무 모델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분류나무 모델은 무엇인지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로지스틱과 이제 로지스틱 분석과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를 한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함수를 통해서 모델 성능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성능 평가를 할 때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얼 추루하고 프레딕트 추루에 하면 트루 퍼지스트, 그리고 리얼 추루와 프레딕티드 펄스면 어떤 오류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그리고 요 F 점수, 베타, F 스코어나 베타 값의 의미들 각각의 정의는 무엇인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한 실습은 보시면 식강 R 코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DLR 이게 이제 어떤 패키지인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을 실행하면 왜 실행을 하는지, 이건 시각화인지 EDA인지 뭐 이런 것들 묻는 질문들이 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 겹쳐 그리기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는 저희가 MBA와 이제 성적 그리고 연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뭐 판다스 패키지 활용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의 의미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루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 부분들 저희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관 분석이라는 개념들 살펴봤었잖아요. 상관 분석은 무엇인지,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양적 자료, 질적 자료의 개념들, 상관계수는 무엇이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은 왜 쓰는지, 상관 분석의 정의, 그리고 상관 계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플랫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박스 플랫의 정의는 무엇이고, 요것들 1분위, 2분위, 3분위 최대값의 의미들, 그리고 IQR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각 개념에 대한 정의들 나오고요. 실습이 있으니까 실습 코드들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 살펴봤었죠.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뭉쳐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정의 꼭 기억하시고요. 앙상블 합수법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죠. 앙상블 합수법 중에 일종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고,
앙상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묶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들을 따로 쓰는 경우에 비해 더 좋은 예측 성능을 위해 다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짬뽕해서 좋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초기 랜덤 포레스트에서 현재 레오 브레이만이 만들어낸 그런 그 랜덤 포레스트까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용어가 중요하겠죠. 부트스트랩은 무엇이고 배깅은 무엇이다. 그래서 배깅은 이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의 약자고요. 샘플 복원 추출 방식을 통해서 각 모델을 학습시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트스트랩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고요. 통합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가중평균 방식인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있었죠. 가중 아그맥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랜덤 서브스페이스 부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서브스페이스에서는 의사결정 나무의 공기점을 탐색할 때 원래 변수의 수보다 적은 수의 변수를 임의로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러는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용어 위주로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용어의 정의들 꼭 기억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13, 14주 살펴볼게요. 13, 14주는 저희가 크롤링 했었죠. 그래서 크롤링에서 유튜브 데이터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크롤링의 기초적인 구조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크롤링과 스크래핑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ML 용어들, 요것들 좀 기억을 하셔서 요거가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잘 매칭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태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각 상태 코드의 의미는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롤링 툴로서 제가 뷰티풀삽, 셀레니움, 그리고 스크래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좀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각 그 패키지의 함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 목적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는 왜 불러오나 뭐 이런 것들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주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때는 이제 CSS와 그리고 엑스패스 방식을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CSS하고 엑스패스 방식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은 문제로는 이제 CSS하고 표현식에 대한 엑스패스의 표현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앞에 마찬가지로 HTML 문제 나왔듯이 CSS하고 엑스패스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특징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구조에서 이 각각의 값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크래핑에서 사용되는지 크롤링에서 사용되는지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의 그 목적, 그리고 이 패키지가 정확히 매칭된 것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패키지들을 왜 불러왔는지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있고요. 코드를 실행하는 목적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한 학기 동안 이제 하반기 이제 이번 그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의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저랑 같이 R하고 파이썬 같이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두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욕심을 내서 두 가지 언어의 를 차이점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패키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습까지 다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은 양이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남은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